자, 주식 투자를 사랑하시는 천만 동학개미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 종목 고충 처리의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좀 선별을 해서 골라봤고요. 투자하시는데 참고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차트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간단하게 왜 이슈가 되고 있는지도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나노스인데요. 나노스는 최근에 이제 모더나 관련된 백신 관련 기술을 한국에 좀 들여놓을 수 있다. 그래서 관계 회사의 바이오 사업 쪽과의 이제 제휴 관련된 부분으로 코든 파마라고 하는 회사 관계사와 이제 제휴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이 되면서 좀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하튼 백신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핫한 부분들이라 좀 변동성이 좀 큰 부분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백신의 지적재산권을 좀 풀어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백신 관련주들이 조금 종목들이 미국 쪽 관련된 상장 회사들은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으로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부분 그렇게 하락을 했고 하기에는 너무 좀 더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급으로 보면 이제 기타 법인 쪽에서 많이 매도를 한 부분을 보면 결국 어느 쪽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매도가 나와서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월요일날 장 초반에 미국 시장이 양호하게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크게 하락을 한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장 초반에 7,5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8,000원 이상에도 시작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갭으로 좀 떨어져서 시작을 하면 7,000 언저리에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대반등이 나와서 빠르게 회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시나리오는 이런 식으로 바로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이런 흐름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좀 진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격선이 7,000원이면 좋을 것 같고, 장중에 좀 변동성이 커서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결국은 아래 꼬리 달면 그만이거든요. 좀 버티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반등이 좀 나와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인 저점을 확인한 부분들이라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9,000원 이상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굳이 저점에서 매도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차라리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8,000원에서 9,000원까지 나올 때 그때 상황을 보고 매도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백신 관련주들도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동사의 이제 수급적인 부분의 변화가 이어져서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락 지지를 좀 진정을 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적으로는 이제 8,000원에서 9,000원 단기 기술적 반등이 빠르게 나오면 좋을 것 같다. 이때도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을 했다가 그 다음날 역시 장중에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이 세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해도 9,000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한 시점이다. 단 이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500만 주 이상에서 1,000만 주 정도는 나오는 흐름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빠르게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못해도 10,000원 정도 선을 유지를 하는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12,000원 다시 고점을 잡는지 여부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솔홈데코는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된 부분에서 원체 탄소 중립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개별적으로 나름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수급으로 보더라도 이제 투신권 외국인에서 엄청나게 연기금에서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일주일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 실리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동안에 계속 이제 저항을 받았었던 2,300원 부근을 이제 돌파를 할 거다. 그럼 돌파를 하는데 얼마만큼 상승을 할 거냐? 결국에 2,400원에서 2,500원 이 가격대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가격대까지는 좀 염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에 대한 부분은 뭐 짧게 보면 한 2,200원, 길게 보면 2,100원 이하로 빠지지만 않으면 결국에 이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관련된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고, 2,500원까지 단기적으로 잘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새롭게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앞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타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IOK는 뭐 들리는 소문은 이제 윤석열 관련주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면 5월 6일날 장중에 2%까지 상승을 하다가 장막판에 20%까지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금요일날 역시 장중에 시가 7%로 상승을 했고 9%까지 상승을 했다가 장막판에는 장중에 마이너스 7%까지 하락을 했지만 종가는 플러스 0.7%로 상승을 했다.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구간 안에 빠르게 좀 회복을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2,750원에서 3,300원 정도 사이에서 계속적인 박스권 흐름을 보였고, 이제 금요일 날의 하락은 결과적으로는 이 갭을 메우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 이제는 다시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갈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뭐 지금 구간대에서 한 3,000원 이상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굳이 뭐 매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버텨본 거 조금 더 버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테마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느 당에 입당하는 것도 중요한 거니와, 그리고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이제 그러니까 뭐 당에 어느 당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여부와, 그리고 경선을 통해야지 또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입당 전까지는 뭐 나름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입당 후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누가 됐든 이게 뭐 이재명 관련주도 그렇고 이낙연 관련주도 그렇고 그리고 뭐 굵직굵직한 홍준표 관련주, 유승민 관련주 등등도 기대감으로는 이제 여론조사 1위는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제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는지가 관건이다. 네, 상반기까지는 별 무리 없이 뭐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뭐 엄청나게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시장 지지율 관련된 조사가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은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손절 라인을 뭐 보자면 이제 갭을 메웠기 때문에 갭 2,500원 정도는 유지를 해주는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2,750원과 3,250원, 한 3,300원 안에만 들어가도 단기 3,500원을 다시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
고로 지금 시점은 일단은 좀 지켜보는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손절 라인을 좀 길게, 변동성을 길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짧게 대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갭을 메우는지에 대한 여부가 다시 유지가 되는지, 그래서 2,500원 유지가 되면 보유, 유지가 안 되면 그냥 매도, 뭐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은 이제 무상감자와 그리고 유상증자 1조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재료 나오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하기도 했지만, 근데 요새 그 조선 쪽 관련된 종목들이 나름 괜찮은 흐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이번 시기에 이런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부분을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총계 쪽에서는 확실하게 확 줄어드는 감자임에도 불구하고 줄어드는 건 아니고, 그냥 자본금이 줄어들면서 이제 재무적인 부분을 좀 안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수단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체 단가를 많이 후려쳐서 팔면 팔수록 적자를 계속 봤었던 그런 흐름들을 보였어서, 그 부분이 다시 이제 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 업황이 너무 좋아서 결과적으로 빠르게 좀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 주가도 화답을 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매도는 아닌 것 같고요. 못해도 6,500원 이상 올라왔을 때 결정을 짓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뭐 매도는 아닌 것 같고요. 6,000원에서 6,500원까지는 쉽게 움직일 수는 있다. 그래서 6,500원 안착을 하면 다시 뭐 7,000원, 7,500원까지 좀 여유 있게 보자. 근데 조선 업황이 원체 좋아서, 그리고 일반 공모로 이제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 증자에 대한, 요새는 이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이제 거의 대부분 청약률이 100%가 넘기 때문에 청약이 거의 대부분 다 자금 조달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조 자금 조달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좀 그게 잠재되어 있는 매물로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지만, 또 보호해수로 한 1, 2년 정도 묶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뭐 그럴 가능성도 염두를 해서 보시면, 어떻게 보면 좀 더 빠르게 재무 구조를 좀 안정적으로 만들고 올해 내년까지도 좀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좀 자제가 완화가 되면 결과적으로 더 수주가 빠르게 좀 진행이 될 가능성도 높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매도는 아닌 것 같고요. 못하더라도 6,500원, 7,000원까지는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선주들이 다시 움직이면 이 삼성중공업만 나홀로 떨어질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현대미포조선이나 아니면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대우조선해양이나 뭐 이런 쪽이 동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면 동사도 결국에는 시장과 같이 연계가 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